하단 말이에요. 뇌는 항상 모순을 참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정보가 다르면 하나로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현상도 거의 다 이런 현상이에요. 어디가 망가졌는지는 다 사람마다 틀려요. 뇌의 회로가 어디가 손상을 입었는지는 다 틀리고 언제 손상을 입었는지도 다 틀려요. 유전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 손상을 입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다른 자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내가 통합해서 하나의 판단을 할 때 그 손상된 신호 때문에 그 정보가 제대로 이 앞에 판단할 때 쓰이지 못하게 돼서 황당한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저 가운데 십자를 지금 의심하게 한번 보세요.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 모양만 뚫어지라고 한번 보세요. 한 1분만. 계속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눈동자로 움직이지 않고 십자만 딱 보잖아요. 한참 지나면 한 1분쯤 지나면 여기 색깔이 있었는데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하얗게 보여요. 뇌는요 한 자리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눈에 있는 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걸 다 빼버려요. 아 이거는 없는 거다라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는 틀림없이 보는데 이게 없으면 안 보인다라고 그냥 빼버려요. 우리 같은 뇌도 그런 일을 한다고요. 자, 어떤 색깔이 더 짙어요? 아무리 봐도 위가 더 진하죠. 아무리 봐도 그래요. 두 개를 제가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위와 여기의 색깔 차이가 진짜 나는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자극을 다 뺐는데도 그래도 위가 진한 것 같아요. 더 빼보면요 똑같으니까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틀림없이 저도 항상 봐도 위가 더 진한 것 같은데 주변의 색깔의 영향을 받아서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100% 정확하고 수호의 의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거짓말. 우리 뇌는요 항상 자기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러게 말해요. 우리도 거기에 조금씩 손상이 가해지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으로 넘어가면요. 자, 조현병, 정신병, 만호해병, 신경병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현병은 이래요. 신경계, 뇌죠.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의 통합 능력의 변화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개인의 사회 기능이 장애를 일으킨 상태를 저는 혼자 정의를 내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조현병이라는 병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졸중 부는 그 망가진 그 혈관이 망친 뇌 부위가 운동을 일으키는 부위가 손상을 입어서 운동을 못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현병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손상을 입어서 그 손상 때문에 정보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온갖 손상이 온 것 때문에 이 사회하고 사람들하고 여러 관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인도에서 맨날 먹을 거 배로다 갖다 주고 혼자 잘 사신다고.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이 친구의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안 들리는 것도 들리고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게도 만들고, 근데 그게 다 이 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문제가 혼자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꼭 누군가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조현병은 도파민과 꽤 관련이 깊더라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뇌는 앞에 시냅스 얘기를 하면서 앞에 신경이 막 흥분을 하면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그 쏟아져 나오는 물질이 한 200종류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다 여기서 만나요. 여기가 뇌라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눈의 미간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뇌의 끝에 목 언저리에 있는 부위예요. 거기에서만 거의 도파민을 만들어. 그리고 뇌 전체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죠.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도파민은 없으면 큰일이 나는 물질이거든요. 뇌에서는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이 나요. 도파민만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파민이 뇌에 공급을 할 때는 4가지 경로를 타고 뇌에다가 공급을 해요. 도파민. 첫 번째는 맨 위에 요 빨간 데서 저기서 도파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손을 흔들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저기서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죠. 손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병을 파킨슨 병이라고 해요. 조회로, 빨간 회로가 망가져서 혹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실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 그걸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녹색. 녹색 회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판단을 하게 해주는 회로. 저 회로가 망가지면 우리 판단을 못해요. 멍하게. 조현병 환자는 저 회로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장애가 온다고 하는 게 저 녹색 회로가 약해져 있어서. 반대로 조현병 환자는 이 청색 회로가 엄청나게 항진돼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도파민의 저 청색 회로가 올라가요. 저 청색 회로가 올라가면 저 청색 회로는 감정 이런 쪽을 지배하는 회로거든요. 지각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올라가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고,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보인다고 그러고, 뭐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저 청색 회로. 그러니까 질문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도파민이 올라가면 조현병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올리는데 운동해도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물질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도파민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 게 너무 올라가면 운동이 과해지고, 너무 내려가면 아까 얘기한 파킨슨병이라는 게 생기고, 녹색이 너무 떨어지면 인지기능, 생각하는 거, 음성 증상 이런 게 생기고요. 요게 너무 청색이 너무 올라가면 조현병이 생긴다. 대략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지만, 근데 왜 조현병 환자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느냐? 여기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청색이 시작에. 청색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도파민이 좀 줄여 하느라고 여기 여러 군데서 여기를 억제시키려고요.
억제시키다 보면 이 녹색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녹색이 억제가 되니까 이 앞에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제가 되면 음성 분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먼저다. 녹색이 억제되는 게 먼저다. 뭐가 먼저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녹색은 떨어져 있는 상태, 청색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거. 이거는 여자분들이 애를 가지면 애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려면 젖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걸 프롤락틴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파민이 나오고 있으면 얘가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꽉 막고 있어요. 보통 우리 평상시에는 도파민이 잘 작동을 하니까 프롤락틴이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애를 낳으면 그 회로가 열려버려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프롤락틴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젖도 커지고 이제 모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 약은 요 회로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억제시키려고 약을 막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도 동달아 억제가 된다. 얘가 억제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봉인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롤락틴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약을 먹으면 가슴이 커지고 누줍이 나오는 이유가 그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약이 여기에는 작용을 안 하게 만들기만 하면 유주분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약은 그런 게 세고 어떤 약은 그런 게 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약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약은 부작용이 안 생기고 그러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 도파민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게 나쁜 거냐 내려가는 게 나쁜 거냐가 아니라 어딘가는 올라가야 되고 어딘가는 내려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조현병 환자의 특징은 자기 몸을 간지럼을 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이 나를 간지럼 태우는 거 쉬운데 자기가 자기 몸 간지럼 태우기 무지무지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간지럼 잘 타는 데를 자기가 만지고 해도 간지럼을 안 타. 왜 안 타냐 하면 간지럼을 내가 내 몸에 태우겠다고 하는 순간 그 신호가 카피가 하나 만들어져서 저 위 트랙을 타고 내가 지금 너 간지럼 태우려고 해 라는 회로가 카피가 하나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 신호가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상쇄가 돼. 그래서 간지럼 태울 때에 내가 간지럼을 타는 그 감각을 억제시켜요.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근데 남이 태울 때는 이 사람이 어디를 태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걸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를 태울지 모르니까 저 위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호가 딱 일치가 안 해서 막 그 자극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는 이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태우는데도 그 신호를 카피를 보내서 억제하고 이런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그 말은 어딘가 회로에 뇌에 여러 가지 회로에 지금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잠자기 전에 누워있는 그걸 기본 모드라고 해요. 뇌에. 기본 모드 뇌의 활동이 조현병 환자와 정상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 모드에 있을 때는 우리 그냥 뇌가 편해지고 뇌파도 이렇게 느려지면서 그냥 뇌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데 조현병 환자의 휴식 상태의 뇌는 그렇게 휴식 상태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자, 종합을 하면 조현병 환자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뇌가. 그런 것 때문에 신호 혹은 정보를 통합해서 판단을 하는 데에 우리가 하는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판단이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을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혼자 저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을 사회가 혹은 친구가 가족이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차라리 운동 문제라면 그 거기가 망가졌으니까 이 손을 쓰지를 못하지 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가족이 그 뇌졸중 걸린 부모님들 음식도 떠먹여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상한 거. 왜 움직이지 못하냐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나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나 하여튼 내용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